내 이름은 이주인 시계. 스나가 무슨 일이지? 그 외에는 사회의 심연에 도사리는 악인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날 암호구미의 스나가가 내 사무소를 찾아왔다. 이준 씨, 이 애가 사정이 딱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뒤를 봐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준 씨한테 부탁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스네가는 한 젊은 여성을 데려왔다. 별일이군. 네가 다른 사람을 다 덮고 무슨 바람이 분 거지? 저 그렇게까지 매정한 놈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저 이걸 봐주시겠어요? 복부에 상처를 입었는지 여성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남에게 보일 만한 물건이 아닌 건 알지만 그날의 참상을 전하고 싶어요. 의뢰인이 작은 보따리에 끈을 풀었다. 이건... 그것을 본 나는 눈을 의심했다. 보따리 안에 들어있었던 건 부서진 인간의 뼈였다. 이 척추뼈 제 동생 거예요. 그 사실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동생을 죽이고 가방으로 만든 범인을 지옥에 떨어뜨려 주세요. 이윽고 의뢰인은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의 이름은 타나카 무치케, 만 19살의 대학생이었다. 언니, 3세트만 더 하자. 힙, 탄탄한 엉덩이는 스쿼트로 완성된다고. 의뢰인에겐 야요이라는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었다. 자매는 장신이었다. 허리 쭉 펴고. 두 사람은 그 점을 살려 모델이 되고자 했다. 전속 모델 오디션 불합격이라니. 괜찮아. 포기하지만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니까. 언젠가 둘이서 꿈을 펼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그러던 어느 날 그 얘기 들었어? 와다 디자이너가 브랜드 모델을 구한대. 이 기회 놓칠 수 없지. 세계적인 가방 디자이너가 전속 모델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두 사람은 당연히 모델에 지원했다. 지원자 엄청 많다. 예상은 했지만 경쟁률 장난 아니겠네. 그때 누군가가 자매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자매인가봐. 스타일이 좋네. 와다 선생님? 오디션의 주최자인 와다 본인이었다. 저희가 키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쭉 뻗은 몸매를 위해서 열심히 관리했어요.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디자이너기 때문일까? 개성이 확실하네. 아주 마음에 들어. 와다에게서는 비범한 기운이 느껴졌다. 오디션에 앞서 지원자들에게 의상이 배부되었다. 제법 도발적인 옷인걸? 바라던 바야. 시원하게 노출된 등이 의상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시작된 오디션. 뒤태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구나. 다른 지원자의 옷도 등이 노출되어 있었다. 등이 예쁘네. 밸런스가 좋아. 감사합니다. 자매는 자신들의 매력을 최대한 어필했다. 오디션이 끝나고 다들 수고했어. 선생님! 옷을 갈아입던 중 누군가가 탈의실에 난입했다. 들어온 사람은 와다 디자이너와 오디션 심사를 받던 또 한 명의 남자였다. 축하해. 너흰 합격이야. 남자들은 어딘가 일그러진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말인가요? 합격이라니. 정말이야. 너희 말곤 전부 돌려보냈어. 그리고 찬찬히 남자들에게 다가가려던 바로 그 순간 놈들이 스턴건을 꺼내들었다. 이제 너희 멋진 상품이 되는 거야. 얌전히 잠드시지. 두 사람은 정할 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 그 후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다리에 뭘 차은 거야? 와다 선생님? 이제 정신이 드나? 당연히 두 사람은 항의했다. 족쇄를 풀어주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와다는 마치 물건을 보는 듯한 무기질적인 눈빛이었다. 여긴 나만의 아틀리에야. 지금부터 널 가방으로 만들 거야. 와다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카메라가 있어. 왜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방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음 순간 와다가 권총을 쥐었다. 자, 라이브 쇼를 시작해볼까? 발포된 탄환이 향한 곳은 야요이 씨의 복부였다. 동생의 배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좋았어, 명중. 안돼, 야야야!
피를 흘리는 동생에게 다가가려 해도 족쇄가 발목을 잡았다. 얌전히 있어. 한낱 소재 따위가. 그리 중얼거리며 와다가 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야요이 씨의 족쇄를 풀었다. 여러분, 가방을 만들기에 앞서 사냥감의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야요이 씨는 머리채를 잡힌 채 감옥에서 질질 끌려 나왔다. 우선 사냥감으로부터 소재를 제치합니다. 싫어! 살려줘! 와다는 누군가에게 설명해가며 칼을 들어 올렸다. 그때부터 악몽의 시간이 시작됐다. 영광으로 여겨. 희대의 천재인 내 손의 예술품으로 탄생하는 걸. 와다는 웃으면서 야요이 씨의 등을 칼로 찢었다.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지옥보다 끔찍했다. 안돼! 야요이! 울부짖는 의뢰인에게 와다가 입을 열었다. 눈치챘구나. 그래, 인골로 가방을 만드는 거야. 척추의 아름다운 곡선에서 자라난 아이디어지. 그 내용은 광기로 가득했다. 등의 상처는 치명상이었다. 언니, 아파, 추워. 그것이 사랑하는 동생의 유언이었다. 야요이, 지금은 안 돼! 가슴이 찢어질 듯한 광경이었다. 그 후에도 놈은 작업을 이어나갔다. 이제 사냥감을 해체해서 소재가 될 척추를 꺼냅니다. 동생은 눈앞에서 해체되어 갔다. 너무나도 처참한 광경에 의뢰인은 결국 의식을 잃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와다의 황홀에 젖은 목소리를 들으며 의뢰인은 눈을 떴다. 와다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소름 끼치는 물건의 정체. 그건 손잡이 부분이 인간의 척추로 된 가방이었다. 이 라인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구매 부탁드립니다. 설마 야요이? 생각하기도 싫었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랬다. 와다는 그 오디션에서 저 등의 곡선 둘 다 아름다워. 척추가 아름다운 여성을 뽑았던 것이다. 자, 이번엔 네 차례다. 사랑하는 동생이랑 세트로 만들어주지. 동생은 이토록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사실을 이해했을 때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구토했다. 많이 허약해졌네. 나야 총알을 아낄 수 있어서 좋지만. 그 모습을 본 와다가 감옥 안으로 발을 들였다. 너의 아름다움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줄게. 가방으로 말이야. 칼은 복부의 중심이 아닌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척추가 다치면 안 되니까. 척추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대로 동생처럼 해체당해 가방이 되고 마는 것일까? 야요이. 그 순간 동생과 함께한 나날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야유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슈퍼모델이 되는 그날까지. 응,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포기하면 끝이야. 내가 포기하면 야요이의 원수는 누가 갚겠어? 동생과의 다짐이 의뢰인의 마음을 절망에서 끌어올렸다. 야요이 씨를 죽일 때와 마찬가지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와다가 칼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뭐야? 야! 정해봤자 소용없어. 놈이 칼을 내려치기 전 의뢰인은 와다를 몸으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그건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한 번 더 찔리고 싶어? 그때였다. 에? 야요이 씨의 척추로 만든 가방이 선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떨어진 가방이 땅에 부딪히면서 척추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안돼! 율무이한 상품이! 와다가 혼란에 빠졌다. 그 찰나의 틈을 의뢰인은 놓치지 않았다. 내 가방이! 두 쪽 난 척추 중 하나는 의뢰인의 바로 옆으로 날아왔다. 야유이!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입구를 통해 도주를 시도했다.
경원! 사냥감이 탈출했다! 와다가 뒤늦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거야. 의뢰인은 그곳이 몇 층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도박이었다. 반드시 잡아! 결과적으로 옆 건물 옥상에 착지하는 데 성공했다. 의뢰인은 무작정 도망쳤다. 누구 없어요? 하필 시간은 새벽 2시 반이었다. 비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의뢰인은 결국 한계에 달했다. 길바닥에 쓰러진 의뢰인을 누군가가 발견했다. 에바, 괜찮아? 그가 바로 밤거리를 서성거리던 스나가였다. 암호구미에서 철회해도 상관은 없지만 듣자니 그 와다라는 놈 보통 미친놈이 아니더군요. 그런 놈에게 편안한 죽음 따윈 사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준 씨를 찾아온 겁니다. 그랬군. 그랬던 것인가. 그 순간 의뢰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이준 씨는 악마보다 무서운 분이라고. 우린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미치광이가 우리의 꿈을 이용해서 동생을 죽이고 가방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눈앞에서 사랑하는 동생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다. 절대 용서 못해. 그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클지 가늠도 되지 않았다. 당신의 슬픔과 원통함은 잘 알았습니다. 제발 동생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 무력한 여성의 떨리는 손에 뿌리친다면 고문 소믈리에라 칭할 자격도 없으리라. 이번 사건의 범인은 이미 파악했다.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에요. 루카에게 정보 수집을 시켜 와다의 민낯을 파헤쳤다. 와다는 다양한 국가를 방문했다. 부유한 자, 빈곤한 자 모두 나에게 영감을 주는구나. 여러 나라를 경험해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와다는 모 국가의 빈민가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 죽이고 그대로 방치한 건가? 십자가에 묶인 채 백골이 된 창부였다. 그 중에서도 놈을 매료시킨 것은 이 부드러운 곡선을 봐. 척추를 구성하는 뼈 하나하나가 예술이야. 바로 척추뼈였다. 와다는 척추뼈의 디자인화를 시도했다.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한 건 소름이 쫙 끼치는 박력, 투명한 백색이라고. 인공 척추로는 도저히 느낌이 살지 않아. 하지만 플라스틱이나 합성 수지로 만든 작품은 성에 차지 않았다. 결국 놈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가짜로는 안 돼. 예술을 완성시키려면 진짜 인간의 뼈가 필요해. 가방을 제작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기로 한 것이다. 믿기지 않지만 인골로 만든 가방은 외국의 호사가들에게 비싼 값에 팔린대요. 정말 믿기지 않는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뢰도를 높이려고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큰손 고객에게 송출하고 있어요. 실례? 웃기지도 않는군. 한창 작전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이준 씨, 같이 가게 해주시죠. 화가 나서 털어버릴 것 같으니까. 의뢰인을 병원에 데려간 스나가가 사무소로 돌아왔다. 상관은 없다만 와다는 넘겨줄 수 없다. 그래도 괜찮겠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경호원들만 처지길 수 있으면 됩니다. 대신 제가 횟가닥해서 와다를 죽일 것 같으면 그때는 말려주십시오. 물론 말리겠지만 애당초 네가 정신만 잘 붙잡고 있으면 끝날 문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국회의원이 상황을 무마시킬 때 이렇게 말하던데. 그럼 안 하겠단 소리잖아. 그 후 우리는 와다의 아지트로 쳐들어갔다. 동스럽게 죽을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자입니다. 인격자죠? 그딴 인격자가 어디 있어? 뭐야 이것들? 경호를 맡은 한그레들의 모습도 똑똑히 보았다. 한그레는 와다에게 철저하게 교육받았다. 우리한테 대들은 놈은 죽인다. 적을 보자마자 칼을 꺼내 공격해온 것이다. 스나가는 칼을 회피하며 적의 목덜미에 이를 박아 넣었다. 파이팅 스나가, 이 남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죽는 건 너희들이다. 남자는 순식간에 경동맥을 물어뜯겼다.
다음 순간 사람한테 총을 갈기는 노벨 평화상 후보 납시요? 스나가가 품에서 두 정의 권총을 꺼내더니 보이는 족족 적에게 발포했다. 결국은 인격자가 상을 타는 법. 어디 봐서 인격자인데? 상을 잘 타겠다. 그 모습은 마치 악귀나 악마를 연상케 했다. 아니나 다를까 스나가는 흥분을 못 이기고 폭주했다. 와다 찾았다. 그리고 와다에게 달려드는 스나가. 사람 물어뜯는 간디 숭배자 납시요. 보통 전투가라면 스나가의 속도를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스나가 벌써 잊어버렸나? 네? 아 까먹었다. 이거 퍽스릴 있는데? 폭주를 예견한 나는 진작에 스나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얌전히 있어. 어쩐지 오늘 별자리 운세 결과가 별로더라니. 나는 스나가를 완전히 저지했다. 그 무렵 루카와는 자, 처음이자 마지막 고문을 받으러 가실까요? 와다의 신병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 나는 놈을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못부터 박을까요? 그래,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루카와는 손에 든 전동 드릴로 안 빠지게 고정시켜줄게요. 와다의 양손에 못을 대량으로 박아 넣었다. 이 소리 어떤 소리인데? 예술을 만들어내는 인류의 보물을. 무고한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손 따위 이 세상에 필요 없다. 늘 그래왔듯 놈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자신의 광기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젊은 여성을 살해하고 가방으로 만들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귀가 썩을 만한 내용이었다. 닥쳐! 뭘 모르는 야만인 같으니 인골 가방은 패션을 초월한 궁극의 예술이야. 멍청한 여자들의 뼈가 명품이 되어 부유층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건 단 내 덕분이라고.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 사실 네 말 안 들었어. 나는 와다의 등에 대패를 갖다 댔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그것을 밀어내렸다. 너도 소재가 되는 고통을 느껴봐. 깎인 피부와 살이 핏방울과 함께 튀었다. 나는 대패질을 여러 번 반복했다. 궁금하지 않아? 자기 척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대패질과 능지형을 조합한 고문이다. 대패질을 거듭할수록 등의 피부와 살점도 깎여나가고 척추와 갈비뼈가 드러났다. 이 고문은 심플하지만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만 자수하겠습니다. 디자이너도 그만둘 테니까 제발. 와다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 애원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답 대신 끈을 꺼내 보였다. 공예라면 나도 흥미가 있거든. 그건 소재로 갈비뼈 하나를 봤지. 와다의 뒤에 선 채로 갈비뼈 하나를 부러뜨렸다. 다행히 갈비뼈 하나가 손에 들어왔다. 내 예술은 고문 기구를 만드는 거야. 특히 너 같은 악당의 뼈로 만드는 기구는 무엇보다 아름답지. 갈비뼈를 루카에게 건네자 반짝반짝하게 다듬어 드릴게요. 루카가 빠르게 사포질을 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잘 만들어졌어요. 와다의 뼈로 만든 특제 나이프다. 어때? 예쁘지? 이게 바로 궁극의 예술이다. 설마 모르겠다고 하진 않겠지? 자, 알기 쉽게 가볼까? 그 칼로 와다의 허벅지를 마구 찔렀다. 그러자 특제 나이프가 똑 부러지고 말았다. 이런, 부러졌군. 매번 이렇다니까. 하여간에 약해 빠졌어. 부러진 칼을 버리고 다시 끈을 꺼냈다. 그럼 하나 더 뽑는 수밖에. 예술을 위해서. 왜 안 돼? 네 논리대로라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예수를 위해 갈비뼈를 하나 더 부러뜨렸다. 그리곤 그 뼈로 다시 칼을 만들었다. 악당의 뼈가 명품이 됐군. 이게 다 내 덕분 아니겠어? 얼마나 잘 드나 테스트해봐야겠군. 칼은 조만간 부유층한테 팔아야겠어. 이것을 7번 반복한 끝에 와다는 자신의 뼈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따위 칼 팔아봤자 누가 사겠느냐마는. 이리하여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야요이, 언니 포기 안 할게. 네 못다한 꿈을 반드시 이룰 거야. 파이팅! 할 수 있다! 동생의 꿈을 짊어지고 있는 한 무츠키 씨는 씩씩하게 살아갈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